중국 아주 고대를 이야기할 때는, 중국 고대 역사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하은주라고 해요. 뭐 여성 이름이 아니고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하나라는 연대를 밝히기가 좀 어렵고, 은나라는 약 BC 1600년경의 나라예요. BC, 내가 말하는 숫자는 대부분 틀려요. 조금씩 틀려, 정확하지가 않아. 내가 그 장애가 있어요. 이해하죠? BC 1600년. 그런데 많이 틀리진 않아요. 은나라는 BC 1600년경. 그 다음에 주나라는 BC 1046년경부터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어느 때 이야기하냐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여러분들 지금 한 30년 전 얘기도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3000년 전 얘기, 3000년 전 얘기. 자, 은나라 하면 떠올려야 될 것이 뭐예요? 각골문. 각골문을 왜 떠올려야 되냐? 거기에 각골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모든 일들을 다 신이 결정했다. 나라도 신이 세워주고 인간과 동물도 신이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왕도 신이 만들고 제국도 신이 만들고 노예도 신이 결정했다. 근데 이게 멸망을 했어요. 그래도 주나라가 건립됐죠. 이때 이 멸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라 때는 덕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주나라 때 생긴 거예요, 주나라 때. 그 뭐냐? 이제 신의 뜻이 덕이 사라지면 신의 뜻이 떠나고 덕을 갖추고 있으면 신의 뜻이 내린다 하는 관념을 인간이 갖게 됐어요. 원래 있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모든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요. 모든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 중국 통에 보면은 상제가 원래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자, 주나라는 두 개로 나눠져요. 두 단계로 나눠져요. 자,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은나라는 인간과 세계를 설명할 때 하나의 코드를 사용해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상제. 그 다음에 인간은 실성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존재했어요. 신이라는 하나의 코드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의 코드. 주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상제가 뭘로 바뀌어요? 천으로 바뀌어요. 그 상제가 뭘로 바뀌어요? 천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천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있는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는 가장 높은 코드를, 개념을 상제 대신 천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상제 대신 천을 사용했다. 그건 뭐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 밑에 무엇이 새로 생겼어요? 덕이 생겼죠. 그러니까 초기 주나라 때는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때 사용하는 중심 코드가 두 개로 늘어났어요. 그게 뭐였어요? 천하고 덕. 은나라 때는 몇 개였어요? 상제였죠. 상제 전에는 뭘로 해석했어요? 혈연. 그 다음 혈연 전에는 기하급도요. 그 다음 기하급도형 전에는 불. 그 다음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 초기 주나라 때는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인간과 세계를 설명했다. 해석했다. 그 두 가지 코드가 뭐예요? 천과 덕. 주나라는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앞에는 서주,
뒤에는 동주. 이게 뭐예요? 중국. 중국이에요. 예. 중국인데 중국이 힘이 중국한테 제일 버거운 상대는 서북 쪽 이민족들이었어요. 서북 쪽 이민족. 서북 쪽 이민족에서 나라를 건립할 때는 세울 때는 힘이 약하겠어요, 세겠어요? 세죠. 그러니까 서북 쪽 이민족들을 쭉 밀어붙여. 쭉 밀어붙여가지고 다 밀어붙이고 나서 거기다가 수도를 정해요. 그게 어디예요? 서안. 시안이라는 곳이에요. 서안. 근데 나라가 중기가 넘어가면은 국력이 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국력이 약해지면은 서북 쪽 이민족들이 밀고 내려오죠. 그러면은 서안을 지키지 못해요. 그럼 수도를 대개는 낙양 쪽으로 옮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양은 서안에 비해서 낙양으로만 옮긴 건 아니지만 대개 낙양 쪽으로 옮겨. 그러면은 서안보다 낙양이 동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모든 왕조에 한나라 때도 서한, 동한이 있어요. 진나라 때도 서진, 동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조 앞에 서자가 붙으면은 다 잘 나가는 거예요. 동자가 붙으면은 조금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 수도를 옮겨야 되는 상황. 자, 그러니까 주나라도 그래요. 주나라도 서주와 동주 시대로 나뉘어요. 동주 시대로 나뉘는데 이때 여기가 약 BC 약 770년 정도 돼요. 그런데 서주 때는 나라가 잘 나갈 때예요. 질서가 유지되고 산업이 번창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질서나 계급이 흔들림이 있거나 뒤틀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잘 나갈 때예요. 이때는 서주시대예요. 동주시대가 됐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것들이 흔들렸다. 동주가 둘로 나뉘어요. 동주 앞부분을 춘추시대라고 해요. 춘추. 동주 뒷부분을 전국이라고 해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앞부분을 써놓은 역사책이 있어요. 그게 춘추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를 춘추시대라고 그러고 이 뒷부분을 써놓은 역사책이 전국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전국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주를 합쳐서 춘추와 전국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경험한 혼란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깊은 혼란을 이때 경험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춘추시대. 자, 그러면은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될 때가 자, 이때가 뭐냐? BC 5, 6세기 이때가 뭐냐? 춘추말 전국초. 이때 공자와 노자가 태어나요. 태어난 게 이때 활동을 해요. 춘추말 전국초. 이때 이제 어떻게 철학이 생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해온 이야기는 뭐예요? 도가 출현한 이야기 아니에요, 도가. 그러면 도는 이제 어느 시대에 출현해요? 주나라에서도 동주시대. 그것도 춘추말 전국초. 이때 3명의 철학자가 활동을 하는데 그걸 뭐예요? 최초의 철학자들이에요. 노자, 공자, 묵자. 이게 초기의 세 철학자들. 자, 지금 우리가 전번 시간에
안정사회가 안정된 이분 구도가 깨졌다고 그랬죠. 안정된 이분 구도가 깨진 것을 세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안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시대? 동주시대예요? 서주시대예요? 서주시대예요. 이때는 매우 안정되어 있었어요.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계급, 정치 구조, 그 다음에 가치관이 큰 뒤틀림 없이 일정하게 유지됐다. 그때 세계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내가 죽어버렸네. 이게 뭐예요? 춘추 전국시대 혼란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계급 토대. 그게 뭐예요? 여기가 뭘 써야 돼요? 군자. 여기가 소인. 여기는 뭘 써야 돼요? 천자. 여기는 제후. 여기는 뭘 써요? 천. 여기는 인.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군자와 소인 간의 계급 구도, 천자와 제후 간의 정치 구도, 그 다음에 하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세계관, 이것이 딱 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정이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 군자는 소인을 지배하고 소인은 군자의 지배를 받고 천자는 제후의 지배를 하고 제후는 천자의 지배를 받고 하늘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은 하늘의 지배를 받고 지배 피지배 관계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서주 시대 끝에 동주 시대로 진입하면서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돼가지고 이 구도가 흔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인은 커지고 군자는 약해지고 제후는 커지고 천자는 약해지고 인간의 능력이나 자부심은 커지고 하늘에 대해서 인간이 부여했던 권위는 점점 작아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인에 의해서 군자가 도태되고 제후에 의해서 천자가 도태되고 인간에 의해서 하늘이 도태됐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춘추말 전국 첫 사이에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제 인간을 초월한 힘에 의하지 않고 인간만의 힘으로 인간이 가야 될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인간만의 힘으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생각. 인간만의 힘으로 그것을 생각이라고. 생각. 그 다음에 이 인간만의 힘으로 인간이 가야 될 길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인간의 길을 뭐라고 했어요? 도. 인간의 길을 도. 인간이 이제는 뭐예요? 생각해서 도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이동했다. 이것이 뭐예요? 철학의 탄생입니다. 이때 매우 예민한 두 사람이 나타나요. 예민한 두 사람. 이 예민함이라는 것은 뭐냐? 보통 사람들은 글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글 공부를 통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찾아. 그런데 뇌가 잘못됐는지 왜 그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찾는 것보다 시대가 아파하는 비용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철학자라고 그런다. 이때
세 철학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노자, 공자, 이제 묵자다. 자, 그러면은 공자는 무슨 말을 했고 노자는 무슨 말을 했고 공자는 무슨 생각을 했고 노자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장자 안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을 다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장자는 언제 들어갑니까?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나도 몰라요. 장자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뭔가 해야 장자를 들어갔지. 그거 연장이 없이 장자를 찾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내가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 기다리세요.